안녕하세요. 오링스터입니다. 읽어주는 블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 여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1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요때 이제 각종 에피소드와 있었던 추억 같은 얘기를 블로그에 정리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번 유튜브로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혼 1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지인이 이제 싸게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일본을 경유를 해서 하와이를 가게 되면은 그 하와이 이제 일본에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에어아시아 항공인데 좀 시간이 좀 늦어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요게 비행기가 인당 16만원인가 했어요. 엄청 저렴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일본까지 가는 비행기 뭐 국내선 한 7, 8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하와이까지 가는 게 16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예, 그 비용을 하고 뭐 요때는 저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뭐 저 한 번도 일본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전에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해가서 오키나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사카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박 7일이죠. 비행기에서 이틀을 자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시간이 비행기로 10시간이 걸리고요. 다시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오는 시간이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지구의 그 자전 역할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짐꾼, 운전수 역할이고요. 찍사랑 와이프가 이제 일어랑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통역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 당일날 새벽 3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짐을 차에 다 옮겨놓고 이제 4시에 공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뭐 마냥 신이 났죠. 자, 5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인의 이제 도움으로 그 원래 이게 주차도 하루 주차료가 2만원 넘는데 지인 회사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희는 택시로 공항까지 와서 실제로 이제 그 주차료가 10,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간 거죠. 뭐 애들은 뭐 각종 이런 곰 같은 거 있으면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죠. 자, 이제 티켓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에어 서울을 이용해서 이제 오사카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국 이 저가 항공의 또 문제점이죠. 비행시간 또 연착이 돼서 1시간 연착이 돼서 7시 출발 예정이었는데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진은 역시 남는 게 사진이죠. 우리 막내딸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컸는데 완전히 아빠 미소 절로 나오게 하는 놈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집사람 사진입니다. 마냥 신나서 V질이죠. 저도 아이들과 같이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우리 큰딸 살 좀 빼야 되는데 이제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와이프 사진도 한 장 찍어주고요. 저희 이제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트롤 이용해가지고 공항 외곽 쪽까지 미니 기차죠. 그걸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가더라고요. 우리 막내딸 아우 귀여워. 자, 이렇게 이제 여권과 이제
다 준비를 해서 갑니다. 여권도 필요하고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비자도 사전에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뭐 애들은 신나겠지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 이제 출발을 해서 1시간 반 만에 오사카에 도착을 합니다. 진짜 오사카의 날씨는 진짜 좋았어요. 여기 와서도 또 이제 트롤을 타고 다음에 진짜 국적기 이용해야겠습니다. 이제 오사카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일본의 대표 닌텐도 메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애들은 뭐 이거 보니까 바로 사진 찍어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죠. 저렇게 사진 포토존이 있어서 저렇게 모자도 같이 쓸 수 있게 그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웰컴 투 간사이 공항. 예. 저희가 내린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오자마자 바로 닌텐도 스위치 부스에 가서 게임의 삼매경에 빠졌죠. 자,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다시 이제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 이제 오사카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저희처럼 이제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라피트라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라피트라는 기차는 좌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요. 약 4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희 어차피 밤 11시 반에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오사카 주변에 여기저기 이곳 관광을 하기 위해서 라피트를 통해서 이제 남바 관광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좌석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정말 편했어요. 자, 이제 남바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애들이 이제 음료수 보자마자 사달라고 이제 난리죠. 마치 이거 국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 같죠? 유사 상품인 것 같은데 아마 같은 걸 것 같기도 해요. 일본에서 이제 그 짐은 그 남바 그쪽에 이제 남바역 근처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요 하루 보관료가 한 700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최대한 큰 사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 여행 이게 2개 정도, 건 2개 반 정도? 저희는 거의 여행 백까지 해서 3개를 넣었어요. 이게 한 700엔 정도 해요. 만약에 하루 넘어가면 다시 700엔을 넣어야 보관함이 열려요. 요점 유념하셔가지고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사카역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돌아다닙니다. 애들 생뚱 배고파가지고 다들 이렇게 이제 막 시내에 이제 애들의 눈을 홀리는 장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둘러서 이제 점심 먹을 밥집을 찾습니다. 전 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와이프의 번역을 통하여 밥집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이제 골라서 이제 뭘 먹을까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요거의 메뉴입니다. 오코노모야끼와 스테이크, 저희 점심 메뉴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짜더라고요. 근데 맛은 있어요. 양이 좀 작아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근처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피부 샵 같은 뭐 그런 있잖아요. 화장품 샵 같은데, 예, 그런 샵들 구경 좀 하고 바로 이제 오사카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애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잠깐 앉아서 쉬는 거죠. 사진 한번 찍어주고요. 이때 DSLR도 챙겨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진 찍느라고. 자, 오사카 성에 도착해서 아이와 와이프의 사진 한 장을 찍어주고요. 힘 빠지는 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주변을 구경하고
다음으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오사카에서 또 유명한 곳인데요. 그 우메다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360도 전망대로 이 오사카 시내 전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전망이 보입니다. 360도. 이곳뿐만 아니라 이제 저쪽 다른 곳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라피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공원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입장료 추가를 해서 저희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입장료가 한 번쯤은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어떤 건지 아시죠? 도톤보리에 있는 글리코상.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전 똑같은 포즈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남바 도톤보리 시내입니다.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뭐 근데 옆에 한국말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한 절반이에요. 엄청 한국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지금이야 없겠죠? 저 당시에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발에 채일 듯이 많았습니다. 바로 여기 또 이제 먹거리 바로 먹어줘야죠. 다코야끼. 아, 현장에서 즉석에서 진짜 줄 서서 파는 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갔으니까 당연히 라멘도 먹어야죠. 특수의 그 된장 육수에 아, 면 정말 쫄깃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진짜 다 짜요.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다 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밤에 공항으로 왔습니다. 라피트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하와이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연착된 이유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기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 11시 반 출발 예정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비행기에 기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저 기체 그 엔진 쪽에서 그러니까 우측 엔진이죠. 우측 엔진 쪽에서 오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진짜 엄청난 뭐 소방차며 뭐 엔지니어들 막 수십 명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쳤다 했다 다시 뺐다 했다 그렇게 반복을 해서 결국 4시간 후에 비행기 이제 이륙 허가가 떨어져서 새벽 3시 30분에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저희 이제 그 기다린 동안 이렇게 거의 뭐 난민 심세였죠. 대부분 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 빼고는 국내인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니면 일본인.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는 뭐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네이버 막 통역기 막 틀어서 막 그거 방송하는 거 들으려고 해도 이게 너무 빠르고 막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번역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애들도 이렇게 지쳐가지고 다들 누워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새벽 3시 50분에 이제 일본에서 하와이로 출발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에어아시아에서 서비스를 주는 건 이 커피 한 잔밖에 없네요. 일단은 놀람 가서 커피로 진정시키고요. 비행기 소모 시간 8시간 정도.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갈 때 8시간, 올 때 10시간입니다. 12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저기 일본에 오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에요. 예.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비행기 고장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잠이 뭐 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한국과 하와이의 시차 시간은 25시간 차이가 나요. 아, 죄송합니다. 19시간 차랍니다. 저 왜 이렇게 헷갈린지 모르겠네. 19시간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와이가 보입니다. 8시간 후에 육지가 보인 좁은 공간에서 8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정말 도착하자마자 그냥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긴팔에다가 이제 잠바까지 입고 있었는데 하와이 도착하니까 이제 갑자기 여름이 돼버린 거죠. 아이들은 이제 이 관광 책자 앞에서 포즈 취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제 렌트카를 빌리러 가서 저렇게 큰 차를 빌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스바루 차 소형 SUV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 렌트카 회사는 그 알라모라는 대표적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원래 혼다 승용차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냥 스바루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어찌나 펴든지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거 잘 빌릴 때 확인을 하시고 바꿔달라면 바꿔주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근처에 이제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숙소에서 이제 해먹을 재료랑 이제 과일, 술 같은 걸 사가지고 저희가 묵을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한 숙소는 이제 와이키키 엠버서더라는 호텔인데요. 여기가 하와이를 좀 이제 숙박이 되게 많이 비싼 편인데요. 진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하루 숙박료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12만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정말 다른 데 비하면 정말 싼 편이에요. 부대 시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더불어 이제 해야 될 게 호텔 숙박료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은 주차료를 따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예, 요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숙소가 17층이라서 17층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희 숙소 베란다 앞에서 본 전경이고요. 저희 이제 숙소 내부입니다. 그냥 저렴한 모텔 수준이에요. 예, 오래된 이제 침대 큰 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에 주방 있고 에어컨은 뭐 이제 키면 벽걸이 에어컨이 소리가 덜덜덜덜 하고 예, 화장실입니다. 쓰기에는 불편함은 없는데 뭐 많이 본 화장실 모양이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오자마자 이제 막 다들 배가 고픈 상태라서 이제 바로 밥부터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바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서도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몸 상태가 거의 뭐 한 이틀을 못 잔 상태라 몸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술과 음식들을 만들어서 식구들하고 이제 허둥지둥 먹고 잠을 자는데 오한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이불을 막 2-3겹 덮고 자도 막 오돌오돌 떨리는 막 그런 몸 있죠. 정말 너무 추웠어요. 춥게 느껴지. 그 한여름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3겹인가 덮고 잤어요. 그 침대 폭까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몸이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식구들과 관광을 가기로 했습니다. 관광을 간 곳은 하와이의 대표적인 명소죠. 다이아몬드 헤드 산입니다. 여기가 그 하와이 전투 때 이제 뭐 진격 요지라고 방어지죠. 방어지. 이쪽 저 위에서 보면 절경인데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헤드 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사진 한번 부탁해서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이쪽이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는 길은 완만하고요. 일반 그냥 산길 같죠? 점점 이제 가파라지는 이제 계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 가족 사진 한번 찍고요. 이날 이제 비가 막 중간중간 좀 왔었어요. 근데 많이 올 비는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이제 군사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곳이 정상입니다. 저기 벙커 보이시죠? 사진을 찍고 이제 아이들도 사진을 찍어주고 컨디션이 계속 이때도 안 좋더라고요. 내려오는데도 많이 힘들고 사실은 여기서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일단
어떻게 잘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잠시 쉬면서 그 애들이 이제 파인애플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파인애플 주스를 사러 갔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를 이제 이게 하나에 10달러예요. 엄청 비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큰딸이 파인애플 주스 한 절반 이상 먹은 것 같습니다. 막내는 파인애플 주스는 싫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마운틴듀 주스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사진 한번 찍었고요. 아, 마냥 신난 우리 막내딸 다교. 사진도 뭐 어떻게 찍든 이쁘게 잘 나와요. 저도 인증샷 하나는 필수죠. 얼굴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표정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근처 맛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간 곳인데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일본식하고 미국식을 뭐 짬뽕에서 만드는 음식들 같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 입에도 맞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하와이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쁜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도시락 같은 일회용 저런 그릇에 담아서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화장실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시야가 흐려지더니 제가 그냥 확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털썩하고 쓰러지면서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아래 오케이? 아래 오케이 오케이 막 이제 영어로 뭐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랑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와서 애들은 막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나고 와이프는 이제 막 대도 안 되는 이제 막 영어를 막 섞어가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설명하느라고 예 해가지고 마침 그 주변 그 미국인들이 911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911 구급차가 도착해서 바로 와서 저의 이제 심박 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저를 이제 구급차에 실어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저를 이제 이송을 시켜준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이제 각종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 의사 검진 받고 그다음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그다음 심장 질환 관련 검사도 다 하고 다행히 이제 탈진에 이제 의한 과로로 이제 실신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타이레놀 처방을 받은 다음에 한 4시간 지나고 나서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후일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진짜 미국 의료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구급차만 타도 100만원. 제가 이날 한번 이용하고 나서 이게 비용이 바로 안 나와요. 한국에 돌아와서 얘네가 이제 그 한국으로 그 병원비를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의사 진료비가 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사용료가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구급차에서 이용한 각종 뭐 이불이며 뭐 각종 뭐 심전도 검사 뭐 이거 비용이 또 따로 나오고요. 병원에 응급실에서 사용한 비용이 또 따로 나오고 다 따로따로 한 6가지, 5가지인가 6가지가 따로 다 나와요. 총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상상 초월이에요. 기절할 정도예요. 왜 코로나가 미국에서 그렇게 더 환자들이 늘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의료비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더 늘어나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행히 저희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해놔가지고 여행자 보험에서 보험비가 전액 나왔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었죠. 여기 제가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 식별표 제가 이렇게 집에 와서 이틀 내내 그냥 방구석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4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2, 3일차는 저 때문에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최소한 이제 의사 말로는 3일까지는 꼼짝하지 말라고 엄포가 있었기 때문에 전 근처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숙소에만 있었어요. 약을 먹고 좀 누워 있으니까 오한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밤엔 또 다시 오한이 찾아와서 이제 하루 싸우고 이제 나흘째 밤이 되니까 예, 때마침 이거 또 일본에서 이거 사왔던 그때 그 종합 감기약인데 저거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밖에 나가는 건 좀 무리니까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놀게 해주려고 저는 누워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이들은 신났죠. 물놀이 하니까 애들은 물에 잘 적응하고요. 저희 와이프도 같이 이제 애들하고 그 아이들은 전날 저는 숙소에 있었고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에는 잠시 다녀왔는데 솔직히 제가 없으면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좀 아쉬웠겠죠. 저는 못 봤어도 애들은 갔다 왔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자, 이제 입수해서 이제 뭐 물놀이 하고 사진 찍고 저는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신났고 전 열심히 사진만 찍어줬습니다. 이제 실컷 놀고 나와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아유, 우리 막내딸. 사진에 우리 딸이 제일 많아요. 자, 날씨가 또 제가 또 아프니까 이렇게 날씨는 또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딸이 뛰니까 물보라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날 이거 누워서 그 비행기에서 보려고 다운받아간 반지의 제왕 시리즈 1편부터 3편까지 전부 마스터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간단히 장을 봐서 저녁을 또 이렇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요게 이제 포케라는 건데 하와이에서는 이런 포케 음식들이 참 많아요. 다음날 또 이제 이제 다른 지역 가서 먹은 포케가 진짜 맛있는 건데 이제 요걸 먹고 이제 다음날 이제 5일차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5일차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근육통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침 먹고 출발합니다. 오하이오 북부 위치한 거북이가 자주 출몰을 한다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거북이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진짜 거북이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그때 이제 시기상으로 거북이가 안 나올 시기라서 거북이는 못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뭐 물놀이 마냥 신났죠. 바다 다들 신난 표정입니다. 저렇게 이제 동네 주민들은 저렇게 서핑 보드를 많이 즐기는 서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증샷 한번 좀 찍어야죠. 우리 막내딸과 사진도 한번 찍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고 날도 너무 좋고 저희 또 외국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좀 더 다정하게 붙어서 찍을 걸 그랬습니다. 저희 액자로 만들어놨는데 조금 약간 안타까워요. 이제 저희가 이용한 저희 렌터카입니다. 점심을 이제 그 지오반이라는 푸드트럭 이제 맛집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포케 음식 판매하는 데인데 이제 푸드트럭이 이 장소로 시간이 되면 와요. 저희가 이제 미리 가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와이 거리 다 돼간 우리 막내딸 드디어 왔습니다. 저기 지오바니 푸드트럭인데 하와이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오바니 푸드트럭.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 파인애플 주스 파는 데가 있고요. 어디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귀신같이 알고들 모여들더라고요. 역시 맛집은 손님들이 따라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번호편을 저렇게 받고 대기 중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인 메뉴입니다. 이제 정말 진짜 엄청 맛있게 잘 먹었던 음식이었어요. 이게 싱싱한 저 새우를 튀겨가지고 마늘 소스하고 이제 양념한 쌀밥과 함께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른 해변 쪽은 이제 스노클링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이제 잠깐 들려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진짜 스노클링 하느라고 바글바글합니다. 바닷가에 벽이 있어서 파도가 깊게 안 들어오니까 스노클링 하기엔 최적의 장소더라고요. 물도 깨끗하고 애들은 이제 뭐 고기 구경한다고 막 내려갔어. 이쪽에 이제 니모 같은 물고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딱 스노클링 하기 딱 좋은 장소 같습니다. 피서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안전하니까 많겠죠? 우리 딸도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고기 잡아본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쇼핑몰이죠. 와이켈레 아울렛에 들렸습니다. 화산 섬이다 보니까 화산 관련된 장식품도 보이고요. 저는 우리 NMB 티셔츠를 입고 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딜 가나 먹을 거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요. 바로 또 이제 열심히 아이스크림 먹고 쇼핑을 또 즐깁니다. 그리고 쇼핑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다른 포켓집을 갑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시 캐치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또 맛집이라고 지인이 소개로 가게 됐는데 메뉴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는 그냥 그래서 뒤에서 뒷짐지고 와이프한테 이거 좀 시켜줘 하고 주문은 와이프가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 참치 포켓 시켰는데 저게 약간 달짝지근한 양념이 돼 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밥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양념돼서. 마치 우리나라의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딱히 비교하면 육회 볶음? 그런 양념이 약간 달짝지근해서 저희 입에 딱 맞았어요. 한 번 더 추가해서 더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저희 숙소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커피, 맥주와 한잔 하면서 애들은 또 다시 또 물놀이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날을 즐깁니다. 밤까지 애들은 물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6, 7일차로 넘어옵니다. 다음날 이제 저희 일어나자마자 이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요. 짐을 싸서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호텔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가 오후 3시 비행기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와이키키 해변을 본 후 기념품 가게에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기념품들을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요런 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이 나무 이름이 정확히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만나서 저렇게 거대한 나무 형상을 이룬 나무들이 하와이에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와이키키 해변 쪽에 있는 거리입니다. 떠나려니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전 여기 와이키키 해변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는 더 좋았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를 들렸습니다. 줄 서가지고 이제 햄버거 여기 와서도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를 아이들은 해피밀 세트를 저는 빅맥 세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의 빅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채도 약간 좀 부실한 것 같고 약간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감자는 뭐 비슷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진짜 아름다운데 저기에 발을 한번 못 담궜어요. 저는 이건 아까 전에 본 거 그 나무가 여기저기에 저렇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생겼는지 진짜 신기해요. 이쪽에 이제 해변가 서핑보드 탈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서핑보드 상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도 저렇게 꽃 하와이의 상징 그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꽃관 씻고 목걸이 하고 사진 한번 찍어줬습니다. 여기 이제 시내 중심가입니다. 근데 오래돼가지고 관광지가 된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돼. 이게 좀 이쁘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나온 서핑보드 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이제 렌트카 업체에 넘기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끊고 세관 통과 후에 잠시 휴식 중에 있습니다. 버거킹에서 또 이제 저희는 비행기에서 탑승해서 먹을 음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먹을 햄버거랑 음료수 같은 거를 이 면세점 안에서 따로 샀습니다. 마지막 출발 전에 우리 딸내미 사진 찍어달래서 사진 한번 찍어줬고요. 저희 탑승할 곳이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한참 먼 곳에 마지막 티켓팅을 하고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할 오사카로 다시 또 10시간을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시 또 이제 오사카에 도착해서 라피트를 타고 남바역으로 다시 또
갑니다. 남바역에는 저렇게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댕가차야라고 한국말로 나옵니다. 한국어로도 설명을 해주고요. 저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바로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바로 근처 아무 밥집 가서 밥을 시켜서 막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애들도 잘 먹고요. 저도 허겁지겁 먹고 저는 오므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오사카 도착하니까 밤이어가지고 흔한 자덕들의 주차장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출퇴근할 때도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자전거, 근데 생활 자전거들이 정말 많이 보였지 우리처럼 막 최고급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묵을 숙소인데요. 되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되게 비즈니스 호텔이라 되게 작아요. 실내가 엄청 작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진짜 실속형이에요. 근처에서 아침은 그 주변의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하고 도시락을 아침을 때웠습니다. 이제 오사카 이제 여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오사카 시내인데요. 저분들이 다 이제 일본인들 같아요.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또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남바시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제 일본의 흔하디 학생 제가 사진 찍으니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뭐 시내는 뭐 저희랑 뭐 많이 다를 게 없어요. 일본 시내는 그냥 흔해 보이는 게 저희 일반 그냥 시내랑 많이 비슷해요. 여기가 이제 텐텐타운이라는 곳인데 그 애니메이션 뭐 이제 게임 매니아들의 이제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뭐 게임 캐릭터 같은 상품도 많이 팔고 게임 장르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같은 것들도 많이 팔고요. 여기 구경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저녁 7시가 이제 조금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엄청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 여행은 파란만장하게 끝났습니다. 아마도 저는 만약에 하와이를 가게 된다면은 직항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직항을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유하게 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쓴 비용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거더라고요. 차라리 하와이에 가서 편하게 쉬려면은 직항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블로그의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블로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링스터였습니다.